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2월 말이 되어서 땅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는 정원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하거나 혹은 나무를 심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원 만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저희 정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열심히 정원을 꾸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회되는 점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좀 미리 알았었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정원은 대지에 집을 짓고 주차장하고 뒷마당을 뺀 나머지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고 기본적으로 마당은 잔디 대신 흙으로 조성을 한 작은 규모의 정원입니다. 3년 전에 이 정원 만들 때에는 나름 이것저것 고려하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1년 정도 후에 정원을 한번 수선을 한 상태의 정원입니다. 화단을 경계석을 놓고 길보다 조금 높인 형태의 화단으로 만들었고요. 군데군데 오솔길을 넣어서 산책할 수 있는 정원, 그리고 작지만 좀 구석구석 표정이 좀 다르거나 그리고 좀 넓어 보이는 느낌으로 내려고 노력을 한 정원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높인 화단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저는 요 현무암으로 된 돌을 경계석으로 썼는데요. 저거를 매주석 혹은 현무암 담장석 이렇게 부르던데 지면보다 한 15cm 정도 높은 돌입니다. 이 돌을 놓은 이유는 저희 집의 기초와 그리고 도로의 다이크 선, 여기에 관련된 물 배수,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얽혀서 화단을 좀 높이게 되었는데요. 이 높은 화단이 위압적으로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돌의 특성상 곡선을 표현할 때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각도가 큰 넓은 완만한 곡선은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좁은 각도의 고불고불한 느낌의 곡선은 표현이 되지 않아서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정원을 구획을 하기에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한테 정원을 다시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경계석을 이용해서 높이는 화단 대신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엣지를 사용해서 보행로와 화단이 같은 높이로 연결되는 그런 화단을 했으면 정원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석재다 보니까 가격대도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엣지 중에서 조금 고가인 알루미늄 엣지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아쉬움이 남는 영역은 자연 배수라는 배수 방법입니다. 저희 마당에 내리는 비들은 화단에 자연스럽게 스미거나 아니면 땅 위를 흘러서 도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자연 배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별도의 우수배관을 땅속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면으로 물을 흘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좀 어려운 점이 땅에 요철이 있거나 그리고 각도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마당의 분물이 도로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마당 중간중간에 고이면서 웅덩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웅덩이 쪽 땅은 뻘처럼 좀 질퍽하게 되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물이 스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올 때마다 나와서 웅덩이 지는 곳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기억해 두었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흙으로 그 영역에 메꿔가지고 그 다음번 비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드는 에너지와 신경 쓰임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이렇게 빗물 저금통에 모아놓고 넘치는 물들을 이런 배수로를 통해서 나가게끔 했는데요.
빗물 저금통은 지금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배수로는 제가 이제 수레를 끌거나 뭐 자전거 이런 것들을 끌다 보면 약간씩 장애가 되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수배관을 마당에 묻었더라면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재 계획과 교목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을 건지 식재 계획을 나름 세웠었고, 그 나무를 구입하려고 나무가게에 갔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나무가 없거나 혹은 새로 나온 나무들에 혹해서 식재 계획과 다르게 나무를, 교목을 좀 여러 줄을 사왔어요. 그리고 와서 집 마당 여기저기에 심었는데, 이 나무들이 커가면서 교목을 이 작은 마당에 여러 개를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뽑아야 되거나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자꾸 옮기다 보면 나무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옮긴 나무들은 잘 못 커요. 모양새가 안 좋아지고 숯도 나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충동 구매로 구입했던 나무들은 결국은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나무를 사와 봤는데, 구입처에서 알려준 정보와 조금 다른 상태의 나무로 크거나 해서 결국은 제 마음에 안 들게 되더라고요. 정원 규모가 작을 때는 교목 비중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꽃 피는 작은 관목을 많이 심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교목들은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냥 드문드문 몇 개만 넣고, 그다음에 꽃이 피는 작은 관목들을 넣는 게 정원 구성에는 더 유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정원에는 자작나무가 5주가 있습니다. 이 자작나무는 작은 규모의 정원에 넣기에는 크기가 한 20m까지 큰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었었는데요. 제가 저 하얀색 수필을 포기를 하지 못해서 구입하게 된 나무입니다. 제가 원했던 나무는 한 2m에서 3m 정도의 어린 나무를 원했었는데, 제가 갔던 나무 가게에 이렇게 5m 큰 나무밖에 없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얘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자작나무의 그 이식 활착률이 안 좋다라는 것을. 예. 나중에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식했을 때 몸살을 많이 하는 소나무만큼 자작나무 역시도 이식했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나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데려온 5개의 나무 중에서 2주 정도만 구입했을 때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요. 나머지 3그루는 데리고 왔을 때보다 수세가 지금 더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비전문가가 5m도 넘는 나무를 데리고 와서 이식 후유증 없이 케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만약에 다시 구입을 하게 된다면 작은 나무를 찾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서 이식 스트레스 좀 적게 해서 건강한 나무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 자작나무를 심었는데요. 요즘에 제큐몬티 도렌보스라는 수피가 굉장히 하얀 신품종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을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요 영역은 화단 경계석이 자연석 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정원을 만들 때 저희 터에서 나온 자연석들을 활용해서 정원을 만들어 보자 하고 자연석 돌을 가지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나 꽃이 없는 계절에는 이 자연석으로 만든 경계돌이 제 눈에는 이렇게 썩 예뻐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정원 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현무암 담장석으로 다 교체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일부 구간만 이 자연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자연석을 가지고 멋진 풍광을 만들어내는 거는 웬만한 예술적 감각이 있는 분 아니면 좀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에서 나온 돌로 정원을 꾸미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처럼 걷어내고 일을 2번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기는 수도가하고 연결된 장독대입니다. 크기를 매우 크게 만들었어요. 이 장독대를 만들 때에는 제가 여기서 배추도 절이고 무도 씻고 무언가 큰 고무 다라이 같은 걸 여러 개 놓고 작업하는 거를 상상하고 만들어서 장독대 매우 크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살아보니 저는 이제 절인 배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채소를 씻거나 뭔가 이렇게 크게 활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장독대를 좀 줄이고 차라리 꽃을 좀 더 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정식으로 시멘트를 다 발라놨기 때문에 줄이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독대를 처음으로 만드신다면 이렇게 고정식 말고 판석이나 벽돌 같은 걸로 깔고서는 임시로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그곳의 햇살이나 이런 것이 장독대 위치로 적합한지 보고, 그리고 크기라든가 위치를 1년 정도는 좀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고정식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랬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원 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문가나 이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정보는 매우 주관적인 저의 그냥 경험담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정원을 만드실 때 아주 그냥 작은 힌트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정원 생활을 하면서 이건 잘했다, 만족스럽다 하는 영역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탕아, 설탕, 엥.